반갑습니다. 굿잡 하지영입니다. 세 번째 과목 직업 정보입니다. 파트 3 직업 정보는요. 이번에 많은 것이 변경되었죠. 출제 기준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인 공공직업인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개편되어서 많은 내용들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미리 다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전에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바뀐 것인지 처음 하는 것인지 제가 강조하는 부분만 여러분은 쏙쏙 잘 소화시키기만 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봅시다. 자, 첫 번째 직업 정보의 이해입니다. 직업 정보니까 직업 정보가 뭔지는 알고 가셔야 되겠죠? 직업 정보라는 것은요, 직업에 관련된 모든 사실과 자료들입니다. 이런 직업 정보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효용 가치 있게 활용하는지 이 부분만 한번 살펴볼 건데요. 특징 너무나 뻔해요. 당연히 정확해야 하고요. 편파적이지 않는 정보, 객관적이어야 되고요. 세 번째,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관심이 없어서 보지 않으면 활용할 수 없으니 흥미를 높이는 정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세 가지 아닌 것이 답이겠네요. 직업 정보의 기능, 이렇게 흥미도 있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정확한 이런 정보는요. 어떤 기능을 하느냐면 바로 브레이필드가 정리해뒀습니다. 브레이필드가 직업 정보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세 가지가 나오면은 또 아닌 것이 답이니까 이 세 가지가 뭔지 키워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드필드의 직업 정보의 기능은 정제동입니다. 정보적 기능, 재조정 기능. 세 번째, 그렇죠. 동기화 기능입니다. 정보적 기능은요, 정보적 기능뿐만 아니라 세 가지 다 말 그대로입니다. 정보적 기능, 정보를 준다라는 거죠. 직업 상담사가 있는지 모를 때는요, 그런 정보에 아예 접해보지 않으면요, 선택하는, 그렇죠. 선택지에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고려해볼 필요도 없죠. 왜냐? 모르니까. 그리고 받았어요. 직업 상담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럼 뭐합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은 또 할까 말까, 이게 내게 맞는가 아닌가 하면서 많은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혼란을 없애주기도 하고 또 정보를 받음으로써 사고가 확장되기도 합니다. 있는 말 그대로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직업 정보 제공을 통해 의사결정에 결국에는 도움을 준다라는 것, 정보적 기능입니다. 두 번째, 재조정입니다. 조정한 것을 재조정한대요. 조정이 뭔데요? 일련의 기준을 가지고 정렬화하는 것을 조정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재조정 기능,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택이라든지 현실의 점검 기준들을 보면서 현실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했던 것은 점검, 그리고 재조정한다라는 겁니다. 뭐 더 확고히 될 수도 있겠네요. 재조정하지 않고 더 확고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직업 정보들은 나를 움직이게 하죠. 동기화, 움직이고 싶게 만드는 것을 동기화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필드의 직업 정보의 기능은 정제동이다. 시험은 아닌 것이 나오니까 정제동 아닌 것이 답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브레이필드의 직업 정보의 기능. 이렇게 이름 안 외우셔도 문제에 다 앞머리에 나오니까 정제동 아닌 것이 답이다. 일단 정제동만 확실하게 입력하시면은 보기만 보고도 답을 맞추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직업 정보의 효용인데요. 효용이라는 것은 효율성,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는 것이죠. 언제 극대화해서 이 직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가, 효용 가치 있게 쓸 수 있는가 하느냐면요. 어떤 기준? 앤드류스가 또 다 만들어 놨네요. 형시 장소라고 해서 순서가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만 형시 장소라고 해서요. 우리는 일단 앤드류스가 제시한 직업 정보의 효용은 형시 장소를 아시고요. 형태가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형태.
지금 돈 준다고 해서 누가 조개 껍데기를 주면 이게 그렇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어떤 정보, 장소가 안 맞으면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어떤 PDF나 강의할 자료가 필요한데 누가 뭘로 줘요? 자기 집에 더 좋은 자료가 있다고 A4 용지로 줘요. 일단 지금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장소가 안 맞아. 두 번째, 저는 A4 용지 필요 없습니다. 파일로 받아야 됩니다. 형태가 안 맞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럼 즉시라도 지금 강의할 때 강의 자료를 줘야지 제가 활용할 수 있는데 강의 끝난 다음에 헐레벌떡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가치가 제게 없다라는 거죠. 염장질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더러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그래도 참고 썼는데 사람들이 다 아는 자료예요. 또는 옛날 자료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직업의 정보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놨던 가치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 된다라는 거죠. 자, 누가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보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비법,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 상담의 노하우, 비법들을 다 우리 카페에만 올릴 테니 12월부터 차근차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식, 장소 해서 4가지 중에 이상한 것이 답이다 라고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보는요, 정제동의 기능과 형식, 장소의 효용 가치를 가지는 직업 정보는요, 어떤 것들이 있나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직업 정보가 있고요, 민간 직업 정보가 있습니다. 공공 직업 정보는 당연히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생산해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공공 직업 정보라고 하고, 민간 직업 정보는 물론 여기엔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 업체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정부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맞는 곳을 우리는 바로 민간 직업 정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이런 거 보다가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너무 뻔한 이야기들입니다. 공공, 나라에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객관적이고 어느 분야는 하고 어느 분야는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포괄적, 모든 분야 다 포괄해서 직업 정보를 생산해낼 것이고 만들 것이고, 지속적,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기별로, 각자의 정보의 주기별로 그렇죠, 업데이트를 해서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세 번째, 내용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필요한 어떤 부분까지, 그 분야에서 요구하는 어떤 부분까지 순차적으로 만들어서 생산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나라에서 했으니까 우리 세금으로 이미 돈을 냈나요? 갑자기? 우리가 낸 비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못 먹는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국민내일배움카드 다 누구나 만들어주지만 신청을 해야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못 받는 사람이 안타깝습니다. 정보를 알면 실제로 유익한, 내게 플러스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 민간직업 정보입니다. 반대되겠죠. 객관적이나 사장님 마음대로, 그리고 내 기준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되는 것,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유행할 때 완결적, 완성되어야지 사람들이 보죠. 1단계 보여주고 안 보여주면은 이거 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기 있는, 돈이 될 만한, 유행에 맞는 코로나 있었을 때, 그렇죠, 천천히 한 단계, 2단계 나올 때 카더라 하는, 물론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도 많았지만 민간 정보들이, 이건 직업 정보는 아니지만 민간 정보들이 훨씬 더 다양하고 우리의 흥미에 맞게 쏟아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민간 직업 정보 유료로 마지막에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이 내용을 그대로 풀이해서 서술형으로 나오면 읽어보시면 다 맞추시는데요. 이것을 주관식의 특징을 쓰라고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자객은, 그렇죠, 자객은요, 제포입니다. 자객 이름이 제포입니다. 자객, 제포, 유료, 무료를 알고 계시면은 특징 3가지씩 쓰시오도 간단하게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자, 서술형으로 풀었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사실 꼼꼼히 안 살펴보셔도 문제 바로 푸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인간 직업 정보와 공공 직업 정보의 특징 살펴봤죠? 유형별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만들어 놓은 이런 정보들을요, 우리가 어떻게 받냐라는 거죠. 어떤 매체들,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떤 유형으로 받느냐라는 겁니다. 그 유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쇄물 전단지도 있고 막 정말 오토바이에서 명함처럼 막 뿌리는 그런 것도 받으면 실은 어떤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단지 이게 필요한 정보인지 필요하지 않는 정보인지는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가장 저렴하고 가장 일반적인 인쇄물의 유형으로서 정보를 제공받고 시청각 자료 뭐 많죠. 다 보이는 것들은 다 자료입니다. 온라인 시스템도 방법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에서 받는 거지 크게 보면 시청각 자료 중에 하나라는 것, 한번 돌려보고 활용해보는 것, 면접 보면서도 내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경험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보인 거죠. 아, 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건 줄 알았더니 막상 해보니까 힘드네, 내가 못하네 라고 직업적 관련 활동을 했었을 때 직업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직업 체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인쇄물이 제일 자주 나옵니다. 참여, 뭐 해보면 아시겠죠? 여러분, 제 차에 운전석 앞에 매일 주차장에 내려가 보면은요, 그 아까 말했던 명함이 꽂혀져 있어요. 중고차 매매, 뭐 이런 거, 중고차 매매 시세. 내가 원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놨어요. 그럼 안 보면 되는데 또 저도 모르게 눈이 가서 왜 자꾸 중고차 매매하래? 아직 더 탈만한데? 하는 감정, 생각이 또 올라온다라는 거죠. 수동적으로 받는다라는 거, 적극적. 이거는 내가 실제로 구해야 된다라는 것. 보면 아는 것을 설명하자니 더 힘만 듭니다. 접근성 아주 쉽죠. 나머지는 내가 에너지를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제가 파란색으로 형광펜 처리한 부분이 99.9% 나옵니다. 눈으로 한번 이해하셨다면 문제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1단원은요, 직업 정보에 대한 개념에 그냥 훑어보기였어요. 2단원부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암기할 것은 암기해 나가야 되는 첫 번째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업 및 산업 분류의 활용입니다. 직업, 한국 표준 직업 분류, 그리고 산업, 한국 표준 산업 분류입니다. 이 두 가지 공공 직업 분류의 대표적인 표준 직업 분류, 표준 산업 분류 잘 구별하시면서 시작해 볼까요? 자, 표준 직업 분류라고 했으니까 직업 자체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직업이라는 것은요, 여기 제가 형광펜 처리해 놓은 것처럼 유사한 직무의 집합입니다. 구구절절 다른 책들을 보면요, 많은 어떤 설명들이 있지만요, 제가 다 가감하게 삭제해 버렸어요. 요것만 아시면은 됩니다. 직업이라는 것은 직무의 집합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은 이 일했다, 저 일했다 하지 않잖아요. 내게 주어진, 그렇죠, 유사한, 비슷한 영역의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 모임을 직업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 직무들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수행해야 할 일련의 연관성이 있는 업무와 가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의 제일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직무가 있고, 물론 일상생활에서는 직무냐 직업이냐 다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어디에서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는 개념의 크기를 나누었다라는 것. 직업은 직무의 집합, 직무는 일련에 연결되어 있는 업무와 가업이라는 것 확인하시면 도움되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직업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돈만 주면, 일만 하면 직업이 아니라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어디에서요?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제가 이 한국 표준 직업 분류 공공 직업명을 여러분한테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는 이 네 가지 요건이 맞아야 직업으로 분류해 준다라는 겁니다. 분류해서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올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요, 오늘 하루만 일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어떤 계속 매일, 매주, 매월 주기적으로 행하든지 아니면 스키 강사라서 여름에는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겨울에는 항상 계절적으로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매일, 매월 계절이라는 주기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번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파트 공사장에서 언제 또 비 오고 뭐 날씨 탓이나 아니면 어떤 정책상으로 잠깐 멈출 수는 있지만 다 짓기는 지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하고 있는 일을 개인적인 측면에서 내가 행할 의지가 있어야 돼요. 다 맞는데 주기적, 계절적, 계속적 맞는데 내가 행할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은 계속성이 아니고 또 내가 행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가능성, 그 시장이 계속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아닌 것이 답이고 옳고 그른 것을 골라라고 하는 문제에서는 현재 이 부분이 나옵니다. 현재여야 돼요.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과거나 미래에 있으면 안 되고 현재에 있어야 된다. 뒷머리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앞머리도 주의 깊게 살펴보자 입니다. 자, 경제성입니다. 일 열심히 하고 돈 안 받으면, 돈 못 받으면 봉사한 거죠. 아니면 사기당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고 나면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보수는 어떻게? 그렇죠. 나라에서 정해놨습니다. 최소한으로 내년, 올해 뭐 정해진 금액이 있다라는 거죠. 2025년에는요, 만 30원이 최저시급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을 받을 때 우리는 직업의 요건에 합당하다, 가능하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경제성, 경제적인 거래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학생, 뭐 무급 자원봉사 이런 거 당연히 직업 활동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 세 번째, 그런데 돈도 받고 매일매일 해요. 매일매일 돈 안 내면 죽는다 해서 협박해서, 겁박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 사회가 속한 윤리성이나 사회성에 적합해야 된다. 기준 안에 들어와야 된다. 합법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영리행위나 반사회적인 활동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춘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상한 동영상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매일 하는 거 불법이라는 거죠. 자, 비속박성입니다. 갇히면 안 돼요. 내 신체와 내 정신이 자유로운 자유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육체활동. 그래서 염전노예 들어보셨죠? 가다 놓고 매달 돈 줘도 그것은 불법이고 또 특히 한국 표준직업분류에는 당연히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선원은요, 배 타는 선원들은요, 맞아요. 자유의지대로 본인이 탔지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줍니다. 배를 타면. 왜? 사실은 자유의지로 탔지만 그 배 안에서는 비속박성과 그 안에서는 자유롭지만 육지로 자유롭게 나올 수 없는 속박성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더 많은 비용을 그렇죠. 제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튼 직업 성립의 일반적인 요건은 이 네 가지 계속성과 경제성과 윤리성과 비속박성이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네 가지 요건 다 맞췄어요. 그런데도 직업활동으로 봐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있냐? 다 맞췄는데도 직업활동으로 보지 않는 것. 일단 객관식을 위해서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않는 활동은 뭐냐면은요. 이영경 얘가 수도사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누가요? 이영경 얘가요. 이영경 얘가 어디에서요? 수도시에서 학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앞자만 따서 제가 순서대로 배치해놨습니다. 이영경 얘가 수도시에서 어떻게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객관식을 위해서 일단 앞자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자,
이거는 제가 뒷자까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소망과 바람이 있어서 이자 주식 배당과 같은 자산 수입이 있는 경우 매달 이자가 들어오네요. 500만 원씩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연금 복권에도 당첨돼야 되는데 자 그럴 때는요. 저의 소망인 이자와 갑자기 저의 소망하다가 저의 소망인 이자와 주식 배당은요. 네, 매달 들어온다 하더라도 직업활동으로 보지 않는데요. 우리의 바람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요? 그렇죠. 산업이 아니죠. 한국표준직업분류. 그렇죠.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이자와 주식 배당은 직업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연금 받는 것도 직업활동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경마, 경용, 경정도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적금 안 돼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거 안 돼요. 직업활동 아닙니다. 이혼할 때 전업주부도 그 노동의 대가를 쳐준다는데요. 그거는 법적인 부분이고 지금 우리 직업정보에서 뭐 하고 있죠? 그렇죠. 한국표준 직업분류에서는 이런 활동은 직업활동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수용자 받을 수입니다. 형을 받았어요. 형을 받아서 어디 가겠습니까? 감옥 가 있다라는 거죠. 교도소. 그래서 수용자 활동과 같이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죠. 직업활동이 아니고요. 도박하는 거 윤리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안 맞고 시민활동하는 거 봉사활동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학습에만 전념하는 경우도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 내의 수용자의 경제활동.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치매 걸린 어르신들,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이런 사회복지시설 내에서요. 활동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뭐 이렇게 아기들 모자 해주는 뜨개질을 해서 보내면은요. 만약 그게 봉사활동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활동으로 일련의 활동으로 수입이 생기면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기들이 다 꿀꺽하지 않습니다. 동참한 할머니, 할아버지 통장에도 뭐 n분의 1이든지 소정의 금액을 나눠서 주는데요. 그렇게 매달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활동은 뭐라고요? 그렇죠. 직업활동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활동으로 보지 않는 활동은 뭐다? 이영경, 얘가 수도시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입니다. 자, 여러분이 앞자 매칭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서 문제 꼭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이제 이 자체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차례인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업의 개념을 알아봤고요. 이거 자체를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안 봐서 몰랐지 통계청에 잘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올라와 있는지 요점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런 한국표준 직업분류는 64년부터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알아야 할 것이 24년 7월 1일부터 개정 고시돼서 여러분 혹시 기출문제 풀어보실 때 예전께 나오면은 눈 크게 뜨고 답안지를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잘 활용하시거나 25년 개정된 것을 꼭 확인하셔서 문제풀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 7월 1일 날 개정해서 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직업 분류의 목적 왜 했냐면요. 통계를 작성하는데 모든 기관이 똑같이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의 분류를 그렇죠. 표준화시켜서 맞춰놨습니다. 여러분 무게 잴 때요. 어떤 사람은요. 그람으로 재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킬로그램으로 재오고 어떤 사람은 전혀 생뚱맞게 센티미터로 재오고 어떤 사람은 톤으로 단위로 얘기를 해요. 얘기할 때 서로 불편하고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편리를 위해서 통계를 작성하는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직업 분류를 하였다라는 것.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내 통계 자체, 이렇게 만들어진 국내 통계 자체를 국제적으로도 비교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활동, 이런 자료를 만들어 뒀습니다. 물론 더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목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활용됩니다. 사실 활용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좋은 금방 말했던 통계에 맞추고 실제로
그렇죠. 국민, 개개인에게 구인, 구직 안내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금액을 할당할 때 기준을 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보다가는 정부 주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또 누구의 편리상? 공공기관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 다 만들어서 결국에는 누가 활용하고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국민, 개개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넘기려고 하다가 한 개 더 말하고 싶어서 모든 답에 사실 표준 직업분류뿐만 아니라 표준 산업분류,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던 한국 고용직업분류, 한국 직업전망서, 대부분 나오는 모든 공공직업의 분류 목적이 아닌 것이 정부 주도, 정부 활용을 위해서는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직업 분류의 원칙입니다. 지금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 올리는 원칙들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직업을 다 빠짐없이 넣자라는 것이 포괄성입니다. 그리고 한 번 넣었던 것은 중복해서 올리지 말자 하는 것이 배타성입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그렇죠. 어떤 기준에 맞춰서 차례차례 올리자라는 것이 순서 배열의 원칙인데 이 순서 배열은요. 당연히 한국 표준 산업분류와 직업분류의 순서에 맞춰야 돼요. 1차 산업 안에 나와 있는 직업들 순서대로, 2차 산업에 있는 직업들 순서대로 이렇게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나오겠지만 특수한 것과 일반적인 것이 있는데 이왕이면은 일반적인 거 아닙니다. 특수 분류를 먼저 배열하고 일반 분류를 나중에 그렇죠. 배열한다라는 것. 이 부분 한번 보시고요. 직능 수준 당연히 높은 것부터 고용자 많은 것부터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기준 뭐였나 볼까요? 포괄적인 업무와 다수 직업 종사자의 분류 원칙인데요. 이 세 개 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포괄적인 업무와 다수 직업 종사자들에 대한 분류 원칙. 눈 크게 뜨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업무라는 것은요, 뭐냐면은요, 이 일을 하는데요, 이 직업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직무 일련의 업무와 가업들인데요. 이 업무가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우리 동네에서 식당을 운영해요. 서빙도 하면서 조리도 하고 계산도 해요. 그리고 손익도 마지막에 맞춰봅니다. 구매도 합니다. 경영도 하고 총무과 일도 하고 서비스업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생산 업무, 조리도 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러면은 저의 이 업무들을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죠.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다가 올리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한 업무가 여러 가지의 업무, 한 직업이 여러 가지의 업무, 포괄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최상급 직능 수준을 먼저 기준으로 하고 두 번째 아닌데요. 뭔가 틀렸는데요. 포괄적인 업무를 할 때 그렇죠. 주된 직무 먼저 올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외우실 때요. 포주체생으로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주된 직무 우선이 안 될 때 최상급으로 가고 최상급도 안 될 때 생산 업무 우선 원칙 순으로 가는데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식당에서 제가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가장 많이 일하는 그 일을 기준으로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올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리하는 것도 4시간, 경영에 마케팅에 애쓰는 것도 4시간, 그리고 서빙하는 것도 배달하는 것도 4시간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러면은 주된 직무를 찾기가 어려울 때는 뭘 한다고요? 그 하는 일 중에 직능 수준, 높이가 가장 높은 것을 우리는 두 번째 원칙으로 삼아서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올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다 이 직능 수준으로 다 동일해.
그러면은 세 번째, 생산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등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생산하는 것은 결국에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조리로, 만약 첫 번째, 두 번째가 되지 않으면 세 번째 조리로 올리게 되겠네요. 그래서 포주체생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인지 몰라도 포 하면 포주체생 이런 거 들어봤는데 하고 딱 잡아내셔야 됩니다. 봅시다. 문제를 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간단하게도 나오고요. 7차, 8차 동일합니다. 이번에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 분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포주체생 해서 최상급 포주체생. 나머지는 안 맞네요. 포괄성은 대표적인 거고 시간 이런 거 없었고 책은 없었고 포주체생 해서 주된 두 번째 최상급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원상 복귀를 하겠습니다. 자, 포주체생 이렇게 문제를 찾는 문제가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요. 세 가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순서대로 써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된 그리고 주된 두 번째는 뭐였죠? 최상급 세 번째는 생산 해서 이렇게 써 있는 순서가 맞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이 부분 주된 직무 업무를 나타날 때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교육과 진료를 겸하는 의과대학 교수. 그렇네요. 포괄적인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 부분 어떻게 하느냐. 직무 내용을 파악해서 관련 항목이 많은 분야로 분류한다. 뭐예요? 왜 분류해요? 주된 직무를 파악하기 위해서이죠. 강의를 많이 하면은 교수님이 되실 거고 교육을 진료 자체를 많이 하면은 의사 현업이랑 관련이 되겠네요. 그래서 주된 직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된 직무 우선 원칙을 이 예시와 매칭하시면 됩니다. 자, 포주체생과 더불어서요. 두 번째, 다수 직업 종사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투잡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낮에는 강의를 하고 밤에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가서 오늘 어땠는지 정산을 확인하고 뒤에 늦은 시간은 제가 직접 서비스를 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럴 때 저는 그렇죠. 또다시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어디에 등재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교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영업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 그렇죠. 강의하는 것과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은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이럴 때 취업 시간이 많은 것. 저는 강의도 하루에 4시간만 하고 커피숍 운영도 저의 체력상 4시간밖에 일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서 구분을 못할 때 그러면은 수입, 돈 어디에서 더 많이 벌어요를 기준으로 따져보는데요. 저 돈 똑같이 벌어요. 그럴 때 조사하러 오기 전 바로 최근 직업이 뭐였는지를 따져서 다시수체 세트로 외우십니다. 포주체생과 다시수체, 문제 유형 똑같습니다. 세 가지 아닌 것이 답이고요. 그리고 이거 순서, 제일 처음에는 시간, 그 다음에 수입, 세 번째는 최근 작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서대로 맞추는 문제를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직업이 무엇인지 알아봤고요.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분류 체계를 위해서 어떻게 넣는지 그 체계를 알아봤습니다. 분류 체계. 그러면은 이렇게 포주체생, 다시수체를 기준으로 등재할 때 어떤 모양으로 실제로 써지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런 대분류를 할 때 항상 기준을 세워서 나누는데요. 분류화, 체계화를 시키는데요. 첫 번째는 대분류를 하고 두 번째는 이 대분류를 가지고 뭐라고요? 중분류, 그리고 소분류. 이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그 안에서는 세분류. 보통 5자리가 마지막인데 세 분류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코드화할 때 대분류 제일 앞에 있는 것 넘어가네요.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이렇게 나누어지어서 5단계, 5자리로 구성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모든 분류 체계가 동일합니다. 이 명명하는 것이요. 모든 직업 정보가 5단계로 구분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만약 4단계라면은 대중소세해서 세분류까지 구분되어 있다. 4자리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중분류 3자리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대중소해서 이렇게 3자리로 끊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한국표준직업분류는 몇 자리라고요? 그렇죠. 5단계 5자리로 돼서 대중소세 세세분류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요, 늘 대분류다, 늘 세세분류다 이렇게 처음과 끝으로만 매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번에는 세분류 기준, 어디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세분류 기준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 4가지 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 5단계구나. 그런데 아까 끝이 아니라 4번째 세분류 기준이구나. 그리고 항목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숫자가 늘 개정될 때마다 변경, 당연히 축소되거나 확대됨에 따라서 변경이 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대분류는 10진법으로 진행됩니다. 그 전에도 7차에도 6차에도 이번 8차에도 여전히 대분류는 10개로 진행되고 항상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는 그렇죠. 10개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0개 뒤에 나오겠지만요. 무엇인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한번 얘기하고 나올 때 다시 얘기하면 반복이 되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관전사서, 판농기장, 당군입니다. 뭔지는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전사서에서 판농이라는 사람이 기장, 글을 쓰는데 뭐라고 썼냐면 당군이라고 썼대요. 관전사서, 판농, 기장, 당군. 지금 뭐 했죠? 그렇죠.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0가지를 뒤에서 볼 것을 그냥 한번 미리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대분류 10가지인 거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분류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와 알파벳 A로 표현되어 있대요. 이게 뭐냐면요. 당연히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번호를 붙일 텐데요. 한번 깨끗하게 해놓고 보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관전사서 1부터 대분류 10까지인데요. 쭉 해서 관전사서, 판농, 기장, 당군인데 마지막 단순 그리고 군인 이렇게 마지막 분류가 되는데요. 앞에 관리자, 전문가는요. 1, 2, 3, 4 이렇게 숫자로 가다가 마지막 10은 2자리로 쓰지 않고 2자리는 뭐가 되죠, 여러분? 그렇죠. 대분류, 중분류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혼선이 생겨서 마지막은 A 군인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1에서 대분류, 1에서 9와 알파벳 A, 마지막 A 군인으로 표기된다. 대분류는 한 자리, 우리 아까 했습니다. 5칸 그려서 대중소세 세세분류라고 했기 때문에 중분류는 2자리, 소분류는 3자리, 세분류는 4자리, 세세분류는 5자리. 이거는 만국 공통입니다. 동일분류로 포함된 끝은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여하튼 군은 뭐 기타라는 의미고 시험에 안 나와서 모르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한국 표준직업분류는 1에서부터 A 군인으로 끝난다. 대분류는 10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씩 보셔야 되는데요. 대분류에서 말씀드렸듯이 관, 전, 사, 서 뒤에 쭉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간전사서에 누가 있다고요? 이름 한번 촌스럽네요. 판농이가 있습니다. 판농이가 사서답게 뭘 하고 있죠? 기장, 뭔가를 기입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기입하고 있나요? 당군. 그렇죠. 당군이라고 기입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는요. 보면 누가 모릅니까? 지휘, 조정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요.
혹시 아까 전에 이 관리자가 의사 선생님 아니면은 공무원이라서 현장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면 현업을 겸할 경우라면 80% 이상을 관리해야 돼요. 시간을 많이, 그렇죠. 관리하는 데 써야지 우리는 관리자라고 명명하고 분류를 해주고, 또 이런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뭐 사장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관리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리자의 특징, 요 두 분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전문가는요, 당연히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마땅한 말만 하려니까 정말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전문가는요, 이런 종류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여기 종류가 있어서 제가 따로 정리를 안 해놨네요. 대분류에 속하는 것 뭐냐, 이렇게 전문가가 다 나와요. 딱 하나 얘 빼고 전문가. 그러면은 어디에 대분류 몇 번에 속하냐라는 것이죠. 2번, 전문가에 속하겠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입니다. 자, 전문가가 들어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속하는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입니다. 여러분, 관전사서, 판농, 기장, 당군을요, 순서대로 관전사서, 판농, 기장, 당군 하면 앞에 대분류 1에서부터 A까지 딱 떨어집니다. 당연히 딱 떨어지는 걸 외웠으니까 딱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알고 가시고요. 세 번째 사무종사자는 당연히 사무 보는 사람, 서비스는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요. 사람들이 경찰하면 다른 거 생각해요. 서비스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니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공공, 보안, 행정, 뒤에 서비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보안 서비스를 생각하시면은 경찰, 서비스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대인 서비스, 사람과 관계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바로 서비스 종사자인데 경찰관이 포함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판매 종사자,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사람, 농림업 당연히 뭔가 1차 생산물, 그렇죠. 자연에서 뭔가 수확하는 사람들, 기능원과 기능종사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기능은요. 기능을 알아야 돼요. 기계를 설치하고 정비한다고 나오는데요. 기계 종사자가 나와서 기능은 기능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기계 종사자는 수리를 잘 하시는 것을 기계 수리랑 같이 붙이셔가지고 여하튼 뒤에 나올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구분하셔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능원과 관련된 것, 그리고 여기 바로 나오네요. 기계 조작 나오는 것, 그리고 단순 노무는 아주 간단한 손으로 하는 일들, 그리고 수를 세는 듯한 수를 세는 일,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제한된 창의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단순하고 시키고 반복적인 일들을 의미합니다. 군인입니다. 군인은 늘 중요합니다. 군인은 늘 중요해요. A 군인인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은요. 의무로 복무를 하고 있는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군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군인이라고 합니다. 계급을 중심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예전에 없었어서 이 말만 있었어서 모두를 군인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변경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왜 하냐면 혹시 기출 푸시다가 군인 부분이 나오면 눈 크게 뜨고 이 내용을 잘 대입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모든 신분, 군인 신분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A 군인이라 분류한다. 그리고 두 번째, 계급을 중심으로 분류한다. 이런 계급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분류가 A 군인이고 중분류 두 자리 0부터 이제 시작을 하네요. 세 자리가 되는 거죠. 네 자리 세 분류, 5자리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쭉 보시면은요. 잠깐 단기간 군사훈련, 재훈련을 위해서 일시적 하루 민방위 훈련 가는 예비군들은 제외됩니다. 뭐에서? 군인.
다 군인 신분을 유지하려면은 이 사람들은 직장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예외, 이 말로써 예외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자, 준사관 자체가 신설되었고요. 준사관 신설되었습니다. 어디 있나요? 눈에 안 보이는데 여기 있네요. 준사관 1, 2에서 생겼고요. 이것은 직능 수준이 이 일을 할 때 요구되는 수준이 2 수준 이상입니다. 그래서 2, 3, 4 우리 직능 수준은 총 1, 2, 3, 4로 나눠지는데 2 이상이기 때문에 복합 직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정 직업의 분류 요령이 나오는데요. 우리 좀 쉬었다가 할까요? 네, 이번 시간은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중간까지 봤는데요. 직업 정보의 시작으로서 직업 정보의 개념을 파악했고 맛보기로 한국 표준 직업 분류 공공직업의 대표적인 정보지를 중간까지 확인했습니다. 잠깐 개인적으로 좀 쉬었다가 D시간 연이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